최영수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 꼭대기층, 햇살도 잘 들지 않는 작은 방에 혼자 살고 있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이미 10여 년, 자식들도 모두 먼 곳으로 떠난 지 오래였다. 요즘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목요일 뿐이었다. 지연이가 오는 날이니까. 매주 목요일 아침이면 최영수는 부스스 일어나 동네 시장으로 향했다. 바구니 하나 들고 언제나 가던 닭집 아저씨를 찾았다. 늘 사가시네요, 사모님. 오늘도 드릴까요? 응, 오늘은 조금 더 큰 걸로 줘요. 우리 지연이가 요즘 부쩍 먹성이 늘었거든. 닭 한 마리를 들고 돌아오는 길, 최영순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가벼웠다. 주름진 손으로 정성껏 닭을 손질하고 밀가루를 묻히고 노릇노릇하게 튀겨냈다. 기름 냄새가 좁은 방 안가득 퍼졌다. 그 냄새만으로도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우리 지연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따뜻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매주 목요일이면 최영수는 이렇게 하루를 기다림으로 가득 채웠다. 지연이는 항상 학교를 마치고 곧장 달려왔다. 할머니, 나 왔어. 아이의 목소리가 계단을 타고 울려 퍼지면 최영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젖혔다. 왔구나, 우리 예쁜 지연이. 손 씻고 따뜻할 때 얼른 먹자. 지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튀긴 닭다리를 양손에 쥐고 해맑게 웃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최영순의 눈가에는 모르게 주름이 더 깊어졌다. 행복해서 또 조금은 짠해서 맛있어 할머니. 할머니가 튀겨준 치킨이 제일 좋아. 세상의 어떤 요리보다 값진 한마디였다. 혼자 지내는 긴 나날들 속에서도 최영수는 매주 목요일마다 이 작은 행복을 품에 안고 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지연이를 위해 나는 또 치킨을 튀길 거야. 목요일 오후 바람은 제법 차가웠다. 최영수는 포장해 놓은 따끈한 치킨 봉투를 조심스럽게 안고 지연이네 집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기운이 없던 몸이었지만 손주를 생각하니 발걸음에 힘이 실렸다. 좁은 골목 어귀를 돌다가 그녀는 한 남자를 보았다. 허름한 점퍼를 걸치고 신발도 달아빠진 남자였다.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어머,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최영수는 잠시 망설였다. 요즘은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지만 눈앞의 남자는 왠지 모르게 가여워 보였다. 주머니를 뒤적여 보니 마땅히 줄 것도 없었다. 문득 그녀의 품에 안겨 있는 치킨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지연이를 위한 치킨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길이 저절로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괜찮아요? 남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빛은 어딘가 슬펐다. 최영수는 말없이 치킨 봉투를 내밀었다. 따뜻한 거예요. 많이 드세요. 남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목소리엔 진심이 묻어났다. 최영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멀어져가는 그녀를 바라보며 남자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는 사실 거리에서 사람들의 온정을 알아보기 위해 분장을 하고 있던 배우였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연기보다 진심이 섞여 있었다. 치킨 봉투를 꾹 끌어안은 채 남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런 따뜻함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최영순이 떠난 골목, 남자는 아직도 치킨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서 있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다. 근처 카페의 매니저였다. 그는 가게 앞에 설치된 CCTV를 점검하다가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되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건네는 모습. 요즘 세상에 저런 따뜻한 장면이 감동한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CCTV 화면 일부를 휴대폰으로 녹화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다. 짧은 글과 함께 추운 날 작은 천사가 다녀갔습니다. 뜻밖에도 그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70대 할머니, 길거리 노숙인에게 치킨 선물, 마음을 울린 10초,
오늘도 세상은 따뜻하다. 이름 모를 할머니의 선행, 네티즌 감동,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치킨 할머니가 오르기 시작했다. SNS는 물론 지역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가졌다. 급기야 저녁 뉴스에서도 짧게 다루어졌다. TV, 화면 속 초라한 모습이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할머니가 치킨을 건네는 순간 짧지만 뭉클한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나 정작 최영수는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녀는 여전히 매주 목요일을 기다리고 있었고 지연이를 위해 다시 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며칠 사이 세상은 온통 치킨 할머니 이야기로 들썩였다. 영상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뉴스와 신문, 심지어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 장면을 인용했다. 처음엔 모두가 따뜻한 감동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저거 대본 짜고 연출한 거 아니야? 어떻게 CCTV 각도가 저렇게 딱 맞지? 요즘 세상에 순수한 선행이 어디 있어? 다 쇼야, 쇼. 익명의 누리꾼들은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 악성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일부 언론도 논란이라는 이름으로 의심을 부추겼다. 지연이 학교에서도 소문은 퍼졌다. 네 할머니, 거짓말쟁이라며 방송 타려고 일부러 그런 거래. 아직 어린 지연이는 그런 말들에 상처를 입었고 최영순의 딸도 학교에서 불려가 해명을 해야 했다. 평범하게 살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세상의 눈총을 받게 된 것이다. 최영수는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동네 마트 아주머니가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야 알게 되었다. 불쌍한 척해서 뭐 얻어보려 했나 봐. 요즘 노인네들도 다 약지 않아. 마트 앞에서 들은 그 말에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다. 사온 물을 떨어뜨렸지만 주워 담을 힘도 없었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걸까?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오해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밤 최영수는 조용히 지연이 사진을 꺼내놓고 혼잣말했다. 내가 잘못한 거니 지연아? 눈가에 고인 눈물은 조용히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 작은 설명회가 열렸다. 선행의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가족들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최영수는 잔뜩 긴장한 채 복지관으로 향했다. 주름진 손을 꼭 쥔 채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했다. 나는 거짓말한 적 없어. 부끄러워. 그리고 사실 저도 할머니를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20여 년 전 겨울밤에 저는 길을 잃고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저에게 낡은 코트를 벗어주시고 세상은 아직 따뜻해. 꼭 기억해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메모지를 꺼냈다. 바래고 구겨진 종이 위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네가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 마이너스 영순 할머니. 저를 살게 해준 건 그 코트와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태호는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영순 할머니가 바로 이분입니다. 그제야 최영수는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복지관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지만 이번엔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다. 오직 박수만이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퍼져나갔다. 복지관 무대 위 이태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사람들은 모두 숨죽여 그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이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그날 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살아야 할 이유를 잃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숨을 크게 내쉬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거리에서 방황했어요. 춥고 배고프고 세상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훔쳤다. 할머니가 벗어주신 그 코트 한 벌, 그리고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는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세상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이태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다. 그 코트를 껴안고
하룻밤을 버텼고 그 다음 날 처음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보호소에 들어갔고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웃으며 덧붙였다. 그 후로 누군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탄식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최영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다. 이태호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최영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최영수는 그의 손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꼭 잡았다. 말없이, 그러나 모든 마음을 담아. 그날 복지관을 가득 메운 따뜻한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깨달았다.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서울 한복판 대형 컨벤션 센터. 수많은 취재진과 카메라가 빼곡히 들어찬 가운데 이태호는 단상 위에 섰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배우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진심을 품고 있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태호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태호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떤 해명도 변명도 아닙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무대 한쪽 화면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흐릿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비춰졌다. 한 겨울밤 낡은 코트를 입은 소년이 서 있었다. 그리고 사진 옆에는 삐뚤빼뚤한 손글씨 메모가 함께였다. 세상은 아직 따뜻해. 네가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 마이너스 영순 할머니. 이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메모는 제 인생을 구해준 증거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제가 치킨을 받았던 그 할머니가 20년 전 저를 구해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조용해졌다. 몇몇은 이미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최영순 할머니는 어떠한 연출도 사심도 없이 그저 따뜻한 마음 하나로 저를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는 단단한 어조로 말했다. 세상이 조금은 냉소적으로 변했을지 몰라도 진심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온몸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태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이 자리를 빌어 최영순 할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오해와 비난으로 상처받으신 할머니와 가족분들께 사과와 존경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처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곧 복도와 홀 전체를 가득 메웠다. 플래시가 다시 번쩍였지만 이번엔 누구도 그 빛을 의심하지 않았다. 설명이 끝난 후 복지관 앞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최영수는 조용히 복지관 뒤편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꿈 같았다. 한순간 세상의 따가운 시선에 짓눌렸던 시간이 떠올라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다. 그때였다.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최영순이 고개를 들자 아들이 서 있었다. 옆에는 며느리와 지연이도 함께였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아들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그동안 어머니를 제대로 믿어드리지 못했어요. 괜히 세상 눈치 보느라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곁에 서 있던 며느리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다. 저도요, 어머니, 변명할 수 없어요. 저희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려서 가장 소중한 걸 놓칠 뻔했어요. 지연이는 할머니 품에 와락 안기며 외쳤다. 할머니 최고야. 할머니는 진짜 멋진 사람이야. 최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손주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깊은 주름 사이로 미소가 퍼졌다. 됐다. 다 지났다. 니들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다. 햇살이 부드럽게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감쌌다. 그 순간 최영순의 마음은 처음으로 완전히 풀어졌다. 그녀는 다시 가족을 품에 안았다. 비로소 진심이 진심을 알아보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최영순과 이태호의 이야기는 전국을 넘어 해외로까지 퍼져나갔다. 뉴스, 다큐멘터리,
토크쇼마다 진심과 선행을 이야기할 때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름이 되었다. 작은 따뜻함이 한 생명을 구하다. 이 시대의 진짜 영웅, 최영순 할머니. 거창하지 않은 사랑이 만든 기적.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다. 거리 곳곳에는 따뜻한 치킨 프로젝트가 생겼고 청소년들은 영순 캠페인이라 이름 붙인 봉사활동을 스스로 조직했다. 최영수는 여전히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았다. 장 보러 가고 지연이와 치킨을 튀기고 골목길에 핀 작은 꽃들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 동네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들고 그녀 집 앞에 모여섰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 환한 목소리에 최영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다. 이태호 역시 인터뷰에서 늘 말했다. 저는 아직도 힘들 때면 그날 밤 할머니의 손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자. 시간이 흘러도 세상이 변해도 그들의 이야기는 작은 불씨처럼 사람들 가슴 속에 살아 있었다. 누군가 힘들고 외로울 때 세상은 아직 따뜻해. 그 한마디를 기억하게 만드는 기적 같은 이야기로 어느 날 오후 지연이와 함께 시장에서 돌아오던 길, 최영수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반가웠다. 할머니, 저 태호예요. 그래, 태호야, 잘 지내냐? 이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은 할머니와 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할머니도 직접 출연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순간 최영수는 걸음을 멈췄다. 내가 영화에 나온다고? 지연이는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다. 와, 할머니 영화배우 되는 거야? 최영수는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몰라. 카메라만 봐도 얼어붙는다니까. 하지만 이태호는 간절히 말했다. 할머니가 계셔야 진짜 이야기가 완성돼요. 그때 그 온기, 그 미소를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며칠 동안 최영수는 고민에 빠졌다.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던 그녀에게 영화 촬영은 너무 큰 모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문득 떠올랐다.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결국 최영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호야, 나 해볼게. 근데 너무 못해도 웃지 마라. 이태호는 전화를 붙들고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멋진 배우가 될 거예요. 그렇게 최영수는 생애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다. 낡은 코트 대신 세상을 안아줄 따뜻한 미소를 입고 몇 달 뒤 영화 선생님의 코트는 조용히 개봉했다. 거창한 홍보도 화려한 배우진도 없었지만 입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단 한 편의 영화가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울고 웃고 잊고 있던 무언가를 되찾았다. 우리 모두의 어린 시절, 누군가의 온기가 생각났다. 관객들은 영화를 본 뒤 극장 밖에서도 한참 동안 눈을 훔쳤다. 리뷰 사이트에는 별 5개 만점이 이어졌고 SNS에는 각자의 어린 시절, 잊고 있던 따뜻했던 손길에 대한 고백들이 쏟아졌다. 할머니의 조용한 미소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릴 때 나를 감싸준 선생님, 동네 아주머니,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생각났어요. 특히 최영순이 카메라 앞에서 수줍게 미소 짓는 장면. 그리고 영화 속에서 작은 아이에게 코트를 벗어주는 그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다. 영화는 예상치 못한 대성공을 거두었다. 독립영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 해외 영화제에도 초청되었다. 언론은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영화라고 극찬했다. 한 언론은 이렇게 평했다. 선생님의 코트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잃어버렸던 믿음에 대한 회복이다. 영화 선생님의 코트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온라인 세상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나의 코트, 즉 지각과 토의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처음은 한 고등학생의 게시물이었다. 저도 누군가에게 작은 따뜻함이 되고 싶어요. 글 아래엔
그가 친구에게 직접 짜준 목도리를 건네는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게 나의 코트예요. 그 글은 순식간에 수천 번 공유되었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지하철에서 넘어지신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나의 코트. 길에서 울고 있던 아이에게 사탕을 건넸어요. 지카우 과토이. 퇴근길에 비 맞은 유기견에게 박스를 덮어줬어요. 나의 코트. 이 작은 이야기들은 서로를 위로했고 감동은 줄을 이었다. 기업들도 참여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는 나의 코트를 쓰는 날이라는 행사가 열렸다. 어린 학생들이 쓴 손글씨 편지는 전국 곳곳에서 전시되었고 봉사단체들은 이를 모아 복지관과 요양원에 전달했다. 어느 유명 작가는 SNS에 이렇게 남겼다. 진짜 위대한 변화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코트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한 장의 코트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고 한 편의 영화가 한 시대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제는 수백만 명의 따뜻한 손길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기울던 어느 늦은 오후, 최영순 할머니는 동네 골목 어귀에 있는 오래된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햇빛이 지붕을 타고 부드럽게 내리쬐고 풍경은 말없이 지난 시간을 불러오는 듯했다. 오늘도 변함없이 도시락 하나를 싸들고 나왔다. 직접 튀긴 치킨 몇 조각과 김치, 그리고 따뜻한 물 한 병. 누구든 이 자리에 함께 앉는 이와 나누기 위한 작은 마음이었다. 세상이 주목하게 된 이후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방식으로 따뜻함을 건네고 있었다. 한 손에는 오래된 손수건, 다른 손에는 조심스럽게 싸온 치킨. 그 순간 지나가던 채소 할머니가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요즘도 여기 계시네요, 선생님. 할머니는 잔잔히 웃으며 따뜻한 물을 따라 건넸다. 이 벤치가 참 좋아요. 사람 구경도 하고 마음도 쉬어요. 몇 골목 떨어진 곳, 치킨 가게 앞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10월 15일, 마이너스 선생님의 날. 어르신, 치킨 무료 제공. 바로 최영순 할머니의 사연에서 영감을 받은 행사였다. 이젠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치킨과 함께 위로받는 날이 된 것이다. 직원들은 정성스레 상자를 건네며 인사했다. 오늘은 선생님의 날입니다. 세상이 선생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어느 어르신은 닭다리를 들고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치킨도 고맙지만 이렇게 불러주는 그 말이 더 고맙네요. 손녀 지연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 그날 지연이의 전화가 걸려왔다. 할머니, 책이 서점 1위래요. 친구들도 다 울었대요. 할머니가 야금야금 써내려간 인생 이야기. 그 외로운 시간들과 다시 일어선 용기의 기록은 영순의 코트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왔고 조용히 하지만 깊게 사람들의 마음을 적셨다.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저 누군가의 겨울에 조금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SNS에서는 지금도 나의 코트 해시태그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도시락을 건넨 사진, 길에서 넘어지신 할머니를 부축한 영상, 비 오는 날 강아지에게 우산을 씌운 이야기. 사람들은 말한다. 할머니가 그러셨죠. 세상은 아직 따뜻해요. 가을바람이 할머니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신문 한 켠에는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려 있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 최영순, 인터뷰 중.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눈가에는 이슬 같은 빛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누구보다 평온했다. 그리고 벤치에 기대어 속삭이듯 혼잣말했다. 그래, 오늘도 따뜻한 하루였구나.